유교 고전의 출발은 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어는 공자께서 제자들과 나눈 말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의 일대기나 공자 사상의 의미를 안다면 훨씬 논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 공자 이야기라는 섹션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노자 도덕경은 노자가 쓴 책이죠. 노자와 공자는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논어는 누가 쓴 책일까요? 공자가 직접 논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데 한서 예문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논어라는 것은 공자가 제자나 당시 사람들의 물음에 응하여 답한 것과 제자들이 더불어 토론하고 그것을 공자에게 직접 물어 들은 말이다. 그 당시 제자들이 각기 그것을 필기하여 두었다가 공자가 세상을 뜨자 문인들이 서로 모여 그것을 모으고 논찬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일러 논어라 한 것이다. 논어의 논은 모아서 편찬했다는 뜻이고 어는 공자와 제자를 포함한 그 당시 사람들의 말을 뜻하니까 이런 어들을 모아서 편찬한 것이 바로 논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자를 읽어도 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노자라는 책에는 노자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고 노자의 사상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논어를 읽으면 공자라는 사람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논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오고 갔던 대화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공자집 마곡간에 불이 났다든지 공자가 뭘 먹었고 어떤 옷을 입고 지냈는지 어떤 때 기뻐하고 어떤 때 화를 냈는지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어를 읽으면 공자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공자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공자의 삶을 전달해주는 자료로 우선 사마천이 쓴 사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사기 본기에는 천자국의 왕의 계보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실려 있죠. 세가는 각 제후국의 계보와 역사가 실려 있는데요. 그리고 열전에는 유명했던 신하들이나 개성을 가진 많은 춘추 전국시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마천의 분류 기준에 의하면 공자는 제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자의 일대기는 열전에 실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공자세가라고 해서 세가에 당당히 실려 있습니다. 열전에는 공자의 제자들을 소개한 중리제자열전이 실려 있죠. 공자의 자가 중리여서 중리제자열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인데요. 한고조 유방이 공자묘에 참배한 이후로 한나라에서 유교의 영향력은 점점 커진 데다 한무제 때 와서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사마천이 유교의 조종인 공자를 제후급으로 높여서 세가에 실었던 것입니다. 사마천은 공자세가를 쓰기 위해 공자의 고향인 곡부를 직접 답사했다고 하는데요. 사마천의 말이 공자세가에 실려 있습니다. 나는 노나라로 직접 가보았다. 그래서 공자의 사당과 살던 집, 그리고 그가 탔던 수레, 입던 옷, 그리고 예에 썼던 그릇들을 다 보았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유생들이 그 집에 모여 때에 맞추어 예를 배우고 있는 모습도 관람하였다. 나는 공자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와 머뭇거리며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공자세가는 사마천이 공자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 쓴 대단한 작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자가 죽고 나서 무려 400년이 지난 후에 쓴 것이죠. 따라서 공자세가에는
사마천의 문학적 상상력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공자 세가를 공자에 대한 절대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자의 일대기를 정리한 최초의 자료이기 때문에 1차적인 자료로는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기 이전에 나온 장자, 목자, 맹자, 예기 같은 많은 문헌에도 공자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사마천은 아마도 이것들을 다 참고해서 공자의 일대기를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공자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공자가어라는 책에서도 공자의 말씀과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공자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역시 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논어에 공자의 출생연도 같은 공자 개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공자 사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유파에 의해 보관되어 오던 짧은 글들을 합쳐서 편찬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최대 걸림돌이 논어라고 할 만큼 논어에는 정직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공자의 모습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모습이 너무도 인간적이고 파격적이어서 오히려 공자를 성인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정도인데요. 그리고 논어는 각 편 첫 장에 두 글자를 따서 제목으로 삼았을 뿐 정확한 주제나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어서 논어만 읽어서는 공자의 삶을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논어 속 대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자를 알려면 논어를 읽어야 하지만 논어를 제대로 읽으려면 공자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데요. 이제 논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인간 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